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입니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정치와 사회는 늘 갈등이 많고 시끄러웠던 것 같아도 그것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사상 유례 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며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욕구이며 시대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많은 아쉬움이 각자 있을 수도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 다시 여소야대 국면을 맡게 되겠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욕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말하며 더 나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며 포용의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매우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와 사회는 늘 갈등이 많고 시끄러웠던 것 같아도 그것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동력원이 되어왔다며 어려울 때마다 단합하고 힘을 모아준 국민의 통합 역량 덕분이라고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갈 때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임기를 불과 2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금 마지막까지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수사에 능한 특수부 검사들도 쫙 깔고 그 6대 범죄를 넓히고 시행령 바꾸고 뭐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예산권 네. 그냥 쫙 주고 예. 그다음에 수사지휘권 안 받고 그건 뭐 검찰주의죠.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고. 예. 검찰이 그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져요. 그래요? 혹은 요걸 조금 곡해하자면 네. 뭐 이런 정식 개선을 통하지 않고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내 임기 5년 동안은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으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자신감이 발로로도 읽힐 수가 있는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정기관 개혁에 대해 15일 특수부 검사를 쫙 깔고 6대 범죄 수사를 넓히고 예산권을 딱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출범을 알렸는데요. 검찰 출신인 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내용들이 벌써부터 간담을 서늘케 합니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 취임 후 검찰 인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폐지, 검찰 독자 예산권 부여 등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 취임 직후 네. 단행된 검찰 인사 때 예.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특수부 검사들의 약진,
정말 전 그런 인사 처음 봤습니다. 그런 인사를? 예. 완전히 특수부가 요직을 완전히 다 차지했죠. 특수부 출신이. 그때는 조국 수석이 있었고요. 예, 또 박상기 장관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어요. 예. 물론 윤석열 총장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다 들어줬겠죠. 이제는 인사권자입니다. 그러면 거칠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인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한정한 게 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6대 범죄로 한정. 6대 범죄. 그게 법이 아니에요. 법으로 한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한 거예요. 그럼 그 영을 또 바꿀 수도 있는 영은 아마 제일 먼저 바꿀 겁니다. 6대 범죄를 예. 대단히 확대할 겁니다. 그건 국회에서 심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입니다. 예. 그러면은 굉장히 넓혀서 거의 전면 개방을 해버리면.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결국 또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 출신 조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청장 취임 직후 단행된 인사 때 특수부 검사들의 약진, 그런 인사는 처음 봤다며 완전히 특수부가 요직을 다 차지했다고 윤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소환했는데요. 이어 조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인사권자다, 거칠 게 없지 않을까라며 아마 인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윤 당선자의 최측근 특수부 검사들의 복귀를 내다봤는데요. 공안 정치가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조 비대위원장은 좀 곡해하면 정식 개선을 통하지 않고도 5년 동안 얼마든지 검찰에 대해 비공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힌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의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한 것을 즉시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법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시행령으로 했기에 제일 먼저 바꿀 것이라며 6대 범죄를 대단히 확대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어정쩡한 검찰 개혁이 빌미가 되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검경이 경쟁하는 체제로 가는데 과거와 같은 검찰의 수사지휘는 없다며, 다만 영장 청구를 검찰이 계속하니까 수사했던 모든 자료가 검찰로 다 들어간다고 짚었는데요. 결국 항상 검찰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LH 사태 때 국수본이 멍석을 깔아줘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였지 않느냐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비대위원장은 인지수사에 능한 특수부 검사들로 쫙 깔고 6대 범죄를 넓히고 거기에 예산권 딱 주고 수사지휘권 안 바꾸라며 검찰주의로 갈 것이라고 확신했는데요. 또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선 반부패 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는 걸로 읽힌다며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 공화국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자신의 손가락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더 늘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을 5년 동안 보면서 후회를 계속해야 할 텐데요. 이게 당신들이 원했던 나라일까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한 선택이었으며 또 누구를 위한 투표였는지 말이죠. 아무래도 직전 총장 출신이니까 검찰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신감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민정수석실 폐지를 하겠다는 이유가 사정 조사 기능을 없애겠다. 그러면 제가 딱 드는 생각은 그거 때문에 없애려면은 반부패 비서관실을 없애면 되는데 수석실이 아니라 왜 수석실을 다 없애냐. 그렇죠. 그러니까 민정이란 것이 원래 그 민심을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예, 민정 비서관실이. 그러니까 민심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공직기관에서는 고위공직자 검증. 네. 그다음에 법률비서관실에 그 대통령에 대한 법률 보장. 이런 기능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예.
그걸 분산시키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본 게 없어요. 네. 반부패 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 후속을 좀 봐야 되겠지만